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강현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후 6시 30분. 평일 저녁에 익숙한 풍경이 그를 맞이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아내의 뒷모습,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3개, 그리고 고요함. 현수는 구두를 벗으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아내 윤미정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 하나가 전부였어요. 현수는 넥타이를 풀고 방으로 들어가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52살. 이마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모르겠고 흰머리는 염색으로 가려봐도 일주일이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거울에서 시선을 걷었어요. 28년 전 현수는 윤미정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똑 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첫 만남에서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맞벌이 할 거예요? 현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서로 출근 시간을 맞춰 나가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미정은 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갔고 현수는 성실하게 월급을 벌어왔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지금이 좋아라고 말했고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정이 과장으로 승진한 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현수가 말을 걸면 잠깐만이라고 했고 그 잠깐은 1시간이 되기 일쑤였어요. 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힘들겠지. 일이 많으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김치찌개. 주말에 어디 갈까? 피곤해. 집에 있자. 그렇게 말은 짧아지고 침묵은 길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현수는 자신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가 퇴근해도 눈을 들지 않았고 그가 말을 걸어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현수는 거실 소파 반대편 구석에 앉아 아내가 자신을 쳐다보기를 기다렸지만 그 시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고요했어요. 현수가 상을 차려놓고 먹어요 하고 말하면 미정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엔 늘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을 내려보며 밥을 떠먹는 아내를 보며 현수는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되면 현수는 침대 한쪽 끝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미정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8 정도였지만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손을 뻗어보고 싶었지만 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제 이서윤이었어요. 그녀는 미정보다 5살 어렸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어요. 4해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반찬 좀 가져왔어. 서윤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미정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처제 왔어요? 네, 형부. 안녕하세요.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온기가 있었어요. 현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은 금방 자리를 떴어요. 나 회사 일 있어서 서재 좀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엔 현수와 서윤만 남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현수가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부엌으로 가서 인스턴트 커피 2잔을 탔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췄어요.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형부? 서윤이 먼저 물었어요. 현수는 커피잔을 건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현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형부도 힘드시죠?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문득 외로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수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재 쪽에서 미정의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기계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어요. 현수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형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문이 닫히고 현수는 혼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커피잔을 보니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서윤과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밤이 되고 현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현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언제쯤 아내의 시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조용히 알아채준 사람이 처제 이서윤이라는 것도요.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인사하지만 답이 없는 아내 옆에서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방문 이후 현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자꾸 그날 오후가 떠올랐어요. 처제가 건넨 따뜻한 시선, 형부도 힘드시죠라는 짧은 말. 그것만으로도 현수는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제를 떠올리며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외로워서 그런 거야.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런 거지. 착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정이 받았습니다. 네, 엄마. 응, 언제요? 다음 주? 갑자기요? 미정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귀를 기울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날짜 정해서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주도 가자네요. 가족여행. 제주도요? 현수는 되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이제 몇 번 안 남았대요. 나이 드니까 그런 생각 드나 봐요. 현수는 장모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정희 여사, 74살. 언제나 온화하고 자식들을 챙기는 분이었어요.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건강에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랑 서윤이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넷이서요.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윤과 며칠을 함께 보낸다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가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회사는 괜찮아요? 반차 내면 돼요. 형부는요? 나도 괜찮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별것 아닌 일인데 현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출발 전날 밤 현수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별로 챙길 것도 없었어요. 미정은 이미 짐을 다 싸놓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비행기가 9시 50분이니까. 미정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서윤이는 직접 공항으로 온대요. 엄마는 우리 차로 모시고 가고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미정은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현수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는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현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장모를 모시러 갔습니다. 장모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타세요. 현수는 장모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장모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나들이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서윤이도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요? 응. 혼자 사니까 외롭지. 내해나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봐. 장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서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로비 한쪽에 서 있었어요.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장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언니, 형부. 안녕하세요. 왔어? 미정은 간단히 인사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서윤과 현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짐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형부. 괜찮아요. 서윤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네 사람은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정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나 회의 자료 좀 봐야 해요. 월요일에 발표 있어서요. 여행 왔는데 일은 또 왜 해? 장모가 핀잔을 줬지만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금방이에요, 엄마. 현수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부는 제주도 자주 가보셨어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신혼여행 때 한번 가본 게 전부예요. 그럼 오랜만이시겠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현수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엔 부담이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 좌석 배치는 E-2였습니다. 장모와 미정이 한 줄, 현수와 서윤이 한 줄에 앉았어요. 현수는 창가 쪽, 서윤은 복도 쪽이었습니다. 이륙 후 미정은 여전히 노트북을 펼쳤어요. 장모는 잠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형부, 서윤이 낮게 불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네, 괜찮으세요? 요즘. 그 질문에 현수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괜찮냐고? 무엇이 괜찮은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외로움, 상실감, 공허함,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이었습니다. 비행기는 1시간을 날아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숙소는 제주시 외곽에 있는 독채 펜션이었어요. 2층 건물에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장모가 1층 안방을, 미정과 현수가 2층 큰 방을, 서윤이 2층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은데요? 미정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펜션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그치? 내가 인터넷으로 찾았어. 후기도 좋더라. 장모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네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제주 음식 특유의 구수한 맛이었어요. 서윤아, 많이 먹어라. 너 요즘 더 말랐더라. 괜찮아요, 엄마. 서윤은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흘끔 봤어요. 확실히 얼굴이 여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장모는 펜션으로 돌아가 낮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미정은 또 휴대폰을 보며 나도 일 좀 해야 돼 하고 말했습니다. 현수와 서윤만 남았어요. 산책할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펜션 뒤편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짠 바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저기 앉을까요? 서윤이 방파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그러죠 하고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외롭죠? 현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외로워요. 계속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봤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엔 슬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픔보다 외로움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도 날 안 봐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들을 뿐이었어요. 형부는 언니랑 사시지만 외로우시죠?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로워요. 그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수는 꾹 참았습니다. 서유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현수는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거라는 걸,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제.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다는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미정과 장모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그냥 산책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펜션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먹었어요. 회와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장모는 기분 좋게 이야기했고 미정은 가끔 맞장구 쳤어요. 현수와 서유는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 배치는 정해져 있었지만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불빛이 약했고 방문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미정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서윤과 손을 잡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 여행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장모는 1층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미정은 2층 큰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유는 작은 방 안에 있었어요.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서윤과 손을 잡았던 순간, 그 따뜻함, 두 사람이 나눈 고백, 이러면 안 되는데, 현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처제예요. 아내의 동생,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자꾸 그녀가 떠올랐어요.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뭐 생각해요? 미정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현수를 봤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받아보고 있었어요. 피곤하면 먼저 올라가서 자요. 나 일 좀 더 하고 갈게요. 네. 미정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펜션 주인이 전기세를 아끼려는지 복도 불빛이 희미했어요. 현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큰 방은 복도 왼쪽 끝이었어요. 작은 방은 오른쪽 끝. 두 방의 문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무로 된 문에 손잡이만 달려 있었어요. 현수는 큰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는 조용히 옷을 벗고
침대로 다가갔어요.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이구나. 현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아내의 허리를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는 안도했어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침대 속 사람은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어요. 서윤은 형부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체격이 달랐어요. 숨소리도, 손의 크기도, 체온의 느낌도 언니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굳었어요. 형부가 왜 여기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형부, 여긴 제 방이에요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내해 만에 느끼는 타인의 체온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서윤은 단 한 번도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형부의 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현수는 아내라고 믿었고 서윤은 형부임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현수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감싸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멈춰야 해.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이성을 삼켰어요. 형부의 체온, 그 온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현수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작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안아본 거라 낯설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옆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옆에 누운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어요. 처제, 아내의 동생.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한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수는 서윤을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처제,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주세요, 형부.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현수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처제와 한 침대에서 밤을 보냈다니. 그것도 착각으로. 아니, 정말 착각이었을까?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나? 알면서도 계속한 건 아닐까? 현수는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큰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정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켜진 채로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일하다가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등, 떨리던 숨소리,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펜션 1층 식당에서 했어요. 장모가 미리 준비해둔 빵과 우유, 과일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잘 잤어? 장모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잘 잤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어요.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현수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장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잠을 설쳐서요. 여행 왔는데 푹 쉬어야지. 장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어요. 현수와 서윤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 후 네 사람은 제주 동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차 안에서도 현수와 서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와 미정이 앞좌석에 앉았고 현수와 서윤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랐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현수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윤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돌아봤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처제,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부, 어젯밤 일은.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제 잘못도 있어요. 저도 알았어요. 형부인걸.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착각한 거였어요. 형부가 착각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형부의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부가 미안해하실 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비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정에게 말할 것인가? 하지만 말한다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가족이 깨질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장모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수와 서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현수는 큰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현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선을 넘었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복도 건너편 서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와 나눈 밤. 그 따뜻함.
하지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윤도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속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었고 그 외로움은 다시 그들을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제주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잠들지 못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아니, 극복할 수는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돌아온 뒤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하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윤의 등,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새벽에 나눈 대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서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면 안 돼. 잊어야 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서윤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가 제주 여행 사진 좀 보내줘라고 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미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쳤어요. 현수와의 대화는 더욱 줄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일해야 해요. 짧은 문장들 뿐이었어요. 현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서윤이었어요. 형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현수는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2층 자리에 서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처제. 현수가 부르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형부 앉으세요. 현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그날 밤 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요. 현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각한 거였어요. 처제 잘못이 아니에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형부. 전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형부 체격도 숨소리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4해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체온을 느껴주지 않았어요. 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처제, 내가 이해해요. 나도 똑같았어요. 아내 옆에 있지만 혼자였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부, 처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헤어져야 할까? 아니면 처제 나 솔직히 말할게요.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처제 생각이 자꾸 나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 생각 계속해요. 두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처제, 나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어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2살 남자가 카페에서 우는 모습이었어요. 서윤도 울었습니다. 형부, 우리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저도 더 이상 혼자 못 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절망과 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한번 넘기로요.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어요. 그날 밤 현수는 서윤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윤은 문을 열고 현수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형부. 현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현수도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우리 이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처제 옆에 있고 싶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몸을 기댔어요. 현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형부, 응, 저 무서워요. 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착각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현수와 서윤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비밀스럽게요. 미정이 야근하는 날, 장모가 집에 없는 날, 그런 날들을 골라서 만났어요. 서윤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때론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안아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현수는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남편에게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수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도 괴로워했어요. 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형부와 있을 땐 행복했지만 혼자 남으면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형부,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봤어요. 왜요? 이러다간 모두 다 망가져요. 저도 형부도 언니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언니를 사랑해요. 언니가 비록 저한테 무심하긴 해도 그래도 제 언니예요. 이렇게 배신할 순 없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선을 넘었고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처제. 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껴안았어요. 오래, 길게요. 형부, 고마웠어요. 나도요, 처제. 정말 고마웠어요.
형부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나도 처제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놓았습니다. 현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문 앞에 서서 형부의 뒷모습을 봤어요. 사라질 때까지요. 문이 닫히고 서유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미정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다시는 서윤을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만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형부와 함께한 시간들, 따뜻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젠 기억 속에만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외롭지만 그것이 마땅한 자리였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수와 서유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현수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내 옆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유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책을 읽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끝났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다시 마주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정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거나 서재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게 전부였어요. 현수는 더 이상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서윤과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했던 체온,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던 모습, 함께 손을 잡고 앉아있던 해변의 오후. 하지만 현수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지난 일이야. 잊어야 해.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형부를 만나지 않기로 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배신할 순 없었어요. 자신도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도 거의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장모가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장모 박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받았어요. 현수야,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아, 큰일은 아니고. 검사 결과 나온 거 들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언제 가시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반차 낼게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간대요. 수요일에요. 아, 그래요? 나도 같이 가야 하나? 미정이 물었지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요. 그럼 부탁해요. 미정은 다시 휴대폰을 받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요일 아침 현수는 장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모는 내과 진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하고 올게요. 그래, 고맙다. 현수는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그는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형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돌아봤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처제.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말랐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 보였어요. 형부도 병원 오셨어요? 네. 어머님 모시고요. 처제는요? 저도 엄마 때문에요. 같이 오기로 했거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머님이 여기 계시겠네요. 네. 저기 계세요. 서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장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장모 옆으로 갔어요. 서윤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이도 왔네요. 서윤아. 너도 왔구나. 장모는 반가워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현수와 서윤은 나란히 앉았어요. 장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는 서윤을 흘끔 봤습니다. 그녀도 현수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박정희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장모가 일어났어요.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같이 들어갈까요, 어머님? 현수가 물었지만 장모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검사 결과 듣는 것뿐이야. 장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수와 서윤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안내방송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부.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처제는요? 저도요. 그냥 하루하루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외롭다는 것, 여전히 힘들다는 것. 형부, 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봤어요. 왜요? 그때 일, 형부한테 짐이 됐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제 덕분에 그때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부도요. 형부 덕분에 전 덜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부,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처제, 우린 각자 살아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알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부, 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일을요. 나도요. 현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처제와 함께한 시간들을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형부, 언니랑은 어떠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언니도 힘들 거예요. 일하느라요. 알아요.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외로워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 언니한테 말씀해 보세요. 외롭다고요. 말한 적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진심으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봤어요. 처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 것 같아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처제, 좋은 사람 만나요. 형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따뜻했어요. 잠시 후 장모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별일 없대. 그냥 약만 먹으면 된대. 다행이네요, 어머님. 현수가 말했습니다. 장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 둘이 여기 같이 있었구나. 요즘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던데. 현수와 서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바빠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장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장모는 앞서 걸었고 현수와 서윤은 뒤따라갔습니다. 형부, 서윤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처제도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제도 행복해요. 꼭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차로 갔어요. 현수는 장모를 모시고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현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도 차 문을 열다 멈춰서서 현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 나눴어요. 그 눈빛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감사, 그리고 이별. 서윤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요. 현수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장모를 집 앞에 내려드렸습니다. 조심해서 가, 현수야. 고맙다.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장모를 배웅하고 현수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윤과 나눈 대화, 그녀의 눈빛, 마지막 작별 인사.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서윤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네. 별일 없으시대요.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네. 미정이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부부 얘기요. 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TV를 끄고 그를 봤어요. 나 외로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깜빡였어요. 외롭다고요? 네.
우리 결혼한 지 28년 됐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당신이 날 안 봐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미정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있어요. 매일이에요. 당신은 일만 해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알았어야죠.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현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일에만 신경 쓰느라 당신한테 소홀했어요. 미정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손이었어요. 앞으론 더 신경 쓸게요. 당신한테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껴안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수 쪽을 보고 있었어요.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서윤과의 시간들, 그 따뜻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젠 기억 속에 묻어두어야 했어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처제, 행복하길 바라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서윤도 자신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형부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서윤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랑은 끝났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그 감정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픔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삶의 일부였어요. 현수와 서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젠 홀로 견뎌낼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어요. 내일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이야기였어요.